이번 PPT는 수학을 잘하는 확실한 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이죠. 수학을 잘하냐 못하냐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건 난 머리가 나빠서 수학을 못하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또 수학을 잘하면 머리가 좋아서 수학을 잘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설명하는 것은요. 물론 그런 영향도 있지만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는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진짜 수학을 하다 보면 아시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이 수학을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수학을 잘하는 거는요, 그런 거에 그 영향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수학을 잘하는 그 길이 있어요.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찾아가시면 잘하는 거지. 고등학교 수학 정도의 수준에 크게 무슨 머리에 영향을 받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강조시키는 거예요. 이 고등학교 정도 수학에서는요, 수학을 잘하는 이 확실한 길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어요. 여기서 보면 이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수학을 잘하게 돼요. 고등학교 수학인데 그 정도는 이 수학을 하는 그 길만 잘 따라가서 해도 수학을 잘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 머리는 대단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제 더 고차원 수학으로 한번 수학을 하게 되면 이제 대학이나 대학원이나 그 이상에 많이 가서 하면 좀 영향을 받겠지만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그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수학을 잘하는 그 길을 이제 이 PPT에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이죠. 수학 문제를 푸는 데는 세 가지 능력이 필요해요. 세 가지 능력이 필요한데 생각하는 능력, 생각에 대한 능력, 식과 그래프에 대한 능력, 그리고 계산하는 능력, 이 세 가지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말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 개념을 알고 원리를 알고 그 법칙을 알고 또 이런 수학에 대한 기본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서 이걸 아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서 개념을 알고 생각을 해서 원리를 알고 법칙을 알고 생각을 해서 기본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할 줄 모르면 생각을 할 줄 모르는 게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수학하면서는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 생각을 안 하니까 이것을 모르는데 생각을 하면은 누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생각을 안 해서 이걸 못하는 거지. 생각을 하고 바로 배우면 이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좀 바로 배워야 돼요. 이게 아무렇게나 배우면 이걸 알 수가 없죠. 내가 생각을 해도 이 중요한 건 이걸 바르게 가르치는 데서 이거를 바르게 가르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웬만큼 생각하면 다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것을 바르게 가르치고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이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생각으로 이런 개념과 원리 기본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식을 만드는 능력까지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식을 만든단 말입니다. 식을 만들고 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첫걸음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많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식과 그래프에 대한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란 뭐냐면 식을 이해해야 되고 이게 어떤 식이냐? 그 다음 이 식이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이건 이렇고 저렇고 이런 식 여러 가지 식의 모양이 있죠. fx로도 표현되고 유리식 무리식이 막 나오고 겹쳐 나오지만 이런 식이 어떤 식인가 잘 해석을 하고 식을 또 분석을 해야죠. 이게 계수가 변할 때는 어떻게 되고 또 이게 서로 만나나 안 만나나 누가 계수도 미지수로 나오고 하면 이게 변하면 어떻게 또 식이 변하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런 거 식을 또 분석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푸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식과 그래프에 대한 능력은 식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또 푸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그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 식과 그래프에 대한 능력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하고 난 다음에 뭘 하셔야죠? 계산을 하셔야죠. 정수 계산도 해야 되고 소수 계산도 해야 되고 분수 계산도 해야 되고 무리수 계산도 해야 되고 치수 계산도 해야 되고 로그 계산 이런 여러 가지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실질적인 계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많죠. 지수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고 지수하고 무리수하고 교환도 되고 로그하고도 교환도 되고 분수 정도 다 이걸 복합적으로 써가면서 계산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계산 능력을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하는 능력과 생각 능력과 식과 그래프에 대한 능력과 계산에 대한 능력을 가지시면 여러분이 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PPT에서는 이 수학 문제를 푸는 세 가지 능력, 생각의 능력, 식과 그래프에 대한 능력, 계산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요, 문제를 풀 때, 문제 풀이가 차지하는 비중, 문제를 풀 때 어느 것이 얼마만한 비중을 차지하느냐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분류를 해보면요, 이 세 가지 정도로 문제를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첫 번째 말이죠. 이 문제를 푸는데 생각하는 것이 거의 한 70% 정도,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개념을 알아야 되고, 원리를 알아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고, 수학의 기본을 알아야 되는 그런 것을 먼저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 뭐 개념이나 원리나 기본이나 그런 수학적인 그런 걸 아는 것이 한 7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 이제 식이나 그래프로 그리고 계산하는 건 30%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거죠, 문제로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생각하는 것을 주로 많이 가르치고 식문제 풀이는 많이 가르치지 않고 한 30% 정도 가르치는데 이러한 것에 해당하는 교육이 학교 수업이죠. 학교 수업은 문제만 푸는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선 수학의 개념, 원리, 이해하는 거, 기본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주고 물론 거기서 식과 문제를 푸는 거 이런 걸 이제 한 30% 정도 가르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 고등학교 뿌리 수학도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 뿌리 수학 학교 수업이라는 게 학교마다 가르치는 게 천차만별하네요. 뭐 어느 학교는 잘 가르친다 하고 뭐 어떤 학교는 그렇다, 어떤 학교는 뭐 수학을 잘 못 가르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많고 뭐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그런데 이러한 모든 학교 수업에 부족한 것을 여러분이 고등수학 뿌리에서 보충을 하실 수 있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등뿌리 수학은 학교 수업을 보충하는 것이며 이 수학이 아주 여러분들한테 잘 가르치는 수학이기 때문에 어떤 학교 수업이 부족하다 하면 이 보충뿌리 수학을 고등뿌리 수학을 이걸 들으세요. 이걸 보시면은 학교 수업을 여러분들이 거의 다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잘 가르치든 못 가르치든 관계가 없어요. 못 가르치든 이거에 관계없이 학교에서 뭐 수학을 뭐 잘 가르친다 못 가르친다 이거에 관계없이 여러분이 고등뿌리 수학을 들으시면은 수학에 대한 개념이나 원리나 기본 이런 걸 여기서 다 보충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등뿌리 수학의 목적은 학교 수업이 어떻게 가르치더라도 잘 가르치든 못 가르치든에 관계없이 고등뿌리 수학에서는 이 수학의 원리, 개념, 이해하고 기본을 아는 것을 정확하게 다 알려드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보다도 더 우수하게 그러한 것을 개념, 원리, 이해, 기본, 수학의 기본을 가르치는 것이 고등수학 뿌리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가 차지하는 비중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생략이 되고 식이 먼저 나와요. 이러이러한 함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식이 있는데 뭐 이러이러한 식에 대해 하고 식이 먼저 문제 그냥 문제 처음부터 머리에 식이 나와요. 이러이러한 식이 있는데 해가면서 뭐 문제가 나오죠. 이것도 그래프가 뭐 만날 때 뭐 근이 어떻고 뭐 크고 작고 무슨 이런 계수가 변할 때 이게 무슨 뭐 서로 연속이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식을 해설하고 혹은 그래프를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풀라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식이나 그래프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나오고 이제 이걸 풀어라. 식과 이 그래프를 풀어라. 이것이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식과 그래프를 이제 이해하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이 푸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 한 70%가 되고 나머지 30%가 이제 그에 따라서 계산하고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아마 이 문제를 제일 많이 접하시게 될 거예요. 이 문제 쪽으로 이런 뭐 문제집이나 학원이나 인강 EBS 이걸 들으시면 문제부터 나오죠. 식 먼저 이러이러한 식이 먼저 주어지고 이제 이 식을 풀어라 하는 것이 이제 많을 거예요. 비중이 이런 문제는 이제 그 식과 그래프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이거 푸는 방법을 이제 알아내는 게 그냥 70% 정도가 되고 그 비중이 그 다음에 이제 30%가 계산하는 비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이 식과 그래프가 나오더라도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분석하는 거는요 문제를 풀 때 다 가르쳐 주죠. 이런 식은 이렇고 저런 식은 저렇고 가르치지만 이게 식의 종류도 많고 문제도 그 많은 문제마다 그걸 일일이 어떻게 풀고 저렇게 풀고 이런 거를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고등뿌리 수학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을 생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식과 그래프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게 다 그 풀이 방법을 찾아내는 능력이 여기서 생긴단 말입니다. 여기부터 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따로 이것만 따로 배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고등뿌리 수학을 하시면은 식과 그래프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도 간단하고 그래프도 별로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계산을 많이 해는 계산으로 주로 답을 내는 그런 문제가 있죠. 식과 그래프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게 내고 그 다음에 계산만 하면 답이 나오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이제 제일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문제풀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법은 이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 문제인지 식을 풀기만 하면 그런 문제인지 이건 다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인지 이거를 잘 구별을 하시면 돼요. 이것이 70% 정도가 이것이 70% 정도인가 70% 정도인가. 근데 이제 많이 문제집 학원이나 인강에서는 많은 문제가 이쪽에서 많이 나오죠. 식 주어지고 그래프 주어지고 이 식을 풀어라 하는 이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그림을 그려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이제 수학 문제가 있다고 보죠. 수학 문제가 있다고 볼 때 이제 먼저 슬라이드에서 얘기했지만 문제가 이제 식을 푸는 문제가 많다고 그랬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또 보면은 이제 이 문제는 이렇고 이 식은 이렇고 그래서 이렇고 이리하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러하니까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푼다 해가지고 이제 이 답을 설명을 하죠.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이 길게도 설명을 해요.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이건 이러니까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다음에 이렇게 바꾸고 뭐 이렇게 계산해서 뭐 이런 모양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굉장히 좀
많고 복잡한 듯이 설명을 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게 그냥 문제를 어떤 식을 이제 문제가 식을 푸는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식을 푸는 방법을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런 방법을 가르쳐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 문제마다 다 틀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푸는 방법이 다 또 틀려요. 그렇죠? 똑같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문제, 그 많은 여러 가지 식을 그 푸는 방법을 배우는 게 이게 수학이에요. 수학 공부가 꼭 마치 그 식을 푸는 방법을 배우는 게 수학 공부 같은 그런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여러 군데에서 배울 때 그 이제 식이 딱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데 하여튼 그거를 그 이런 문제는 이런 식은 뭐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풀고 이런 식의 문제는 이렇게 풀고 이런 식의 문제는 이렇게 풀고 이렇게 문제마다 그 푸는 방법을 배우는데 그게 까딱하면 외워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푼다 하고 외워야 되고 저런 식의 문제는 이렇게 풀고 또 이런 식의 문제는 이런 방법 풀고 근데 그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그 방법을 찾아가지고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식을 푸는 문제에서는 말이죠. 이 식을 푸는 방법을 배우는 게 수학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나 고등뿌리 수학에서는 이런 식을 푸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고 식을 풀 때는 여러분이 물론 이제 문제풀이를 배워야 되지만 내가 스스로 생각해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여 스스로 푸는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이 고등뿌리 수학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남이 푸는 방법을 이것을 다 따라가면서 내가 똑같이 할 수도 없어요. 이게 복잡한 이 방법을 어떻게 내가 이걸 다 문제마다 이렇게 기억을 하겠어요? 그러나 이런 것을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풀면은 이렇게 복잡하게 풀지 않아도 내가 단순하게 혹은 빠른 방법으로 또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스스로 생각해내고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 푸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한다면 그건 외워야 되고 그것도 개량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고등뿌리 수학을 통해서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문제를 푸는 그 방법을 숙달해 나가도록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이 수능을 보더라도 뭐 100분에 뭐 30문제인가 몇 문제가 나온다 하더면 풀 수 있는 그 평균 3분인데 이 동안에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하는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시간이 딸려 가지고요. 15분, 10분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이 설명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문제 하나 푸는데도 식을 푸는 방법이 길게 설명이 되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고 그 푸는 방법을 스스로 알아내는 그런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 고등뿌리 수학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생이라면 말이죠. 고1이라면 앞으로 3년이 이제 사실 길고 지루하죠. 3년 동안 공부하는 게 참 길고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고생도 되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고등뿌리 수학과 함께 가면요. 현재 여러분이 5등급이라도 3등급 혹은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고2 정도라면 말이죠. 이제부터 바쁘죠. 뭐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바쁘게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고등뿌리 수학과 함께 가면 여러분이 지금 3등급에 있더라도 1등급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고3이라면 이젠 조급하죠. 바쁜 게 아니라 조급할 정도인데 조급하더라도 이 고등뿌리 수학과 함께 가면은 한 등급 이상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등뿌리 수학도 이제 금년부터 2021년 금년부터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이거 갖고 고등뿌리 수학하고 함께 가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
높은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고2라도 이제 바쁘게 이걸 봐가시면 할 수 있고, 고3이라면 이걸 다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동안에 모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찾으면 이 고등뿌리 수학에서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실력을 올리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등급으로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고등뿌리 수학에는 큰 뿌리 300개와 작은 뿌리 900개가 있습니다. 이건 고1, 2, 3을 다 통틀어서예요. 이 뿌리로부터 만약 3개씩 풀러와서 문제를 만들면 이제 3개씩 응용시켜서 문제를 만들면요. 이렇게 돼요. 900 컴비네이션 3은 1억 2천만 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이게 수학 문제는 얼마든지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고등뿌리 수학을 시청하면서 여러분이 이 많은 문제를 다 풀 수 없고 응용과 실전 문제 풀이 과정을 거치면 이제 이거 다음에 거의 이거를 하셔야지 이제 실전 이거 해야지 진짜 문제 푸는 능력이 나오는데요. 이걸 과정을 거치면 거의 여러분이 만나는 거의 모든 수학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응용과 실전 문제 과정인데 그런데 이제 이 응용과 실전 문제 과정은 금년부터 이것이 고등뿌리 수학이 시작이 됐으니까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별도의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등뿌리 수학을 먼저 이것을 들으시고 이걸 들으면서 시청하면서 응용과 실전 문제 풀이 과정을 다시 거치면 거의 모든 문제 수학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수학을 잘하는 확실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수학을 잘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은 알려주었습니다. 이걸 알려주었으니 남은 것은 여러분 나의 능력과 노력입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과 노력으로 내가 오를 수 있는 최선의 등급으로 올라가십시오. 이 여러분이 나의 능력이나 노력을 해도 이 수학 실력이나 등급이 올라가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변에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고등뿌리 수학에서는 여러분의 능력과 노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배우시면은 여러분의 능력과 노력에 올라갈 수 있는 최선의 등급으로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후회가 없어요. 내가 최선으로 노력했고 내가 최선으로 노력하고 시간을 썼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의 실력이 나왔다면 그거는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상 못 올라가는 것은 나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한계까지 최선의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